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한번 정보를 우리가 한번 쏙쏙 빼볼까요? 네. 아픈 아이들을 건강하게, 건강한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 병원. 네. 다이어트는요? 솔직히 뭘까요? 다이어트가 그냥 쉽게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건 체중계 체중 줄어드는 건데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뼈도 있고 근육도 있고 지방도 있고 우리 내장도 있고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줄여야 하는 거는 지방이죠. 그렇죠. 지방의 양 무게를 줄이는 거. 그리고 지방 중에서도 특히나 이 내장 안에 들어있는 내장 지방 이거를 줄여서 건강을 되찾는 거. 이거를 다이어트 종류는 되게 다양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나 심적으로도 만족감과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 근력 운동 같은 거 열심히 하면서 지방이 줄었을 때 체중은 그대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점점 더 호리호리해지면서 멋있어지는데 체중은 별로 없어. 그거는 근육량이 늘어나서 지방이 줄면서 근육량은 늘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도 워낙에 몸매가 지방은 줄고 근육은 늘고 네. 몸은 호리호리해지고 양을 먹는 양을 줄일 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백질 양은 절대로 줄이면 안 되고 오히려 양을 늘려서 드셔야 됩니다. 줄이는 거는 탄수화물 양을 줄이셔야 돼요. 이게 일단은 쉽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단백질 양은 최대한 충족 아니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먹겠다. 그게 하나. 그 다음에 대신 탄수화물 양은 최대한 줄이겠다. 네, 먹는 건 그렇게 해서 전체 하루에 섭취하는 총 칼로리 양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백질 양은 현재 내 상태, 몸 상태에 따라 많이 다른데 체중으로 그냥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60kg이다. 그러면 하루에 단백질을 60g 정도 드시면 돼요. 예시를 들자면 달걀을 노른자까지 포함해서 3개를 먹으면 이게 20g이 들어있어요. 단백질이. 3개가 네, 3개가. 그리고 닭가슴살을 손바닥 절반보다 좀 작은 사이즈 대략 한 80g 먹었다. 그러면 이게 대략 한 20g 들어있어요. 채소는 최대한 많이 드세요. 이렇게 상추, 배추, 미나리, 쑥갓 뭐든지 다 괜찮아요. 이파리를 요만큼 한 움큼이나 두 움큼 정도를 한 끼에. 관건은 최대한 탄수화물 양을 적게 먹는 데 달려있어요. 탄수화물을 얼마나 적게 먹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이어트 속도가 달라지는데 너무 적게 먹으면 처음에는 가능한데 나중에 힘들어요. 그리고 아예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에도 최대 1주, 맥시 2주 이내에는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으면 힘들어서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좀 먹어줘야 하는데 언제 먹느냐? 오전에 드셔야 돼요. 아침밥 한 번만 먹을 수 있고 아침, 점심 2번 먹을 수 있고 급하니까 급할 때는 가급적 저녁에는 탄수화물 드시지 말고 단백질만 드세요. 중요한 건 간은 하셔야 돼요. 간해서 드셔야 되고 특히 아침, 점심 때에는 꼭 간해서 오히려 저는 간장이나 소금 같은 거 같이 드시라고 해요. 이유는 다이어트 할 때 항상 생각이 간 없이 싱거운 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맛이 없게 싱겁게 먹으니까 때려치게 되는 그쵸, 거예요. 안 먹게 되죠. 드셔도 됩니다. 아침, 점심 때는 가급적 약간 짭짤한 것도 드시고 저녁 때는 좀 적게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없는 분들, 혈압이 높거나 염분 섭취를 많이 하시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콩팥이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다이어트 자체를 하시면 안 되고 염분 안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맛있게 만들어 드셔도 돼요. 계란도 그냥 생 삶은 거 아니고 후라이 해서 드시면 되고요. 단백질 섭취가 관건이니까 응급 다이어트니 약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온리 약만 믿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는 다시 요요 현상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기본적인 다이어트 플랜을 가지고 여기에 다이어트 약을 보조적으로 썼을 때는 10만큼 힘든 다이어트를 뭐 2, 3만큼으로 덜 힘들게 해줍니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서 초반에 약간 부스트 역할, 힘을 실어주는데 쓸 수 있는 거는 뭐 괜찮은데 그것만 주구장창 먹으면서 그걸로 끝까지 해결하겠다. 이거는 저는 별로 권장 안 드리고 싶어요. 간헐적 단식 이게 효과 있나요? 아, 그럼요. 간헐적 단식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어쨌거나 단식 시간을 좀 길게 갖는 게 여러 가지 다이어트도 도움되지만은 건강상에도 여러 이점이 있다라는 연구가 최근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주기적으로 다시. 예, 불과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다이어트 할 때는 절대 배고프게 만들지 마라가 기본 상식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비교적 최근에 뒤집어졌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도 좋습니다. 괜찮고 저도 사실 많이 해요. 근데 보통 간헐적 단식하라고 하면 아침에 안 먹어요. 아침 때 충분히 드시고 점심 때도 점심 저녁 사이 쪽으로 단백질 많이 해서 충분히 드시고 그때부터 저녁까지 쭉 굶먹고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바로 또 먹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바로 빠져요. 굉장히 반응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스텝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굉장히 비기가 있는데 일단은 일주일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플랜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은 최대한 일찍 드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은 무조건 충분히 드시고 채소도 충분히 드시고 대신 탄수화물 양을 최대한 줄이시는 만큼 줄이는데 아침에만 먹고 저녁 때는 무조건 드시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간 동안은 물은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염분 섭취도 오전에는 충분히 하시고 결전의 날 바로 전날 아침부터 일단 염분은 빼세요. 전날 바로 하루입니다. 단백질만 드시는 겁니다. 탄수화물도 아침에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단백질만 드시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저녁시간 사이 이후에는 물도 안 드시는 거예요. 그 후. 물을 안 드시고 마치 다음날 우리 검사할 때 금식할 때 있잖아요. 건강검진할 때. 건강검진 금식하고 나중에 저녁부터 물도 안 먹잖아요. 네. 그것처럼 몸을 살짝 말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그 전까지는 소금도 먹고 물도 먹고 했으니까 우리 신장 콩팥이 계속 소변을 열심히 만들어내요. 물을 쭉쭉쭉 뽑아내서 일을 했는데 물이 잠깐 일시적으로 끊어졌지만 콩팥은 계속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막 빠져냈어. 근데 보니까 물 공급이 안 되는 거야. 몸이 약간 마르다. 얼굴이 몸이 살짝 마르는데 그때 이 외모가 달라지는 눈이랑 턱선 같은 게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약간 마르면서 붙어요. 요때 사진 찍으면 이쁘게 나와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한 일주일 하면은 체중이 실제로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아, 뭐 1kg, 2kg 빠진다든가 그 정도까지? 아니 많이 빠집니다. 만약에 정말 철저하게 단백질, 채소만 위주로 드시고 탄수화물을 줄일 만큼 줄였다. 그러면은 체중은 그동안 했던 다이어트 중에서는 정말 빨리 빠진다는 느낄 거예요. 정말 빨리 빠져요.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보통 한 중년 이후에 아주머니 분들인데 나 별로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안 빠진다는 분들 있죠. 그분들의 식단을 보면 보통 고기 하나 안 드세요. 아침 건너뛰고 대신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다 받아요. 아무것도 안 먹는데 살이 안 빠져요. 마음이 아픈데 솔직히 아무것도 안 드신 건 아니에요. 뭔가를 분명히 드셨을 뭘또 겁니다. 드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정말 안 먹는데 안 빠진다. 너무 억울하다. 이럴 때 해결책은 24시간 동안 내가 마신 거 물까지 전부 다 사진 찍어 놓으세요. 다 그걸 딱 보십시오. 그럼 확실히 이제 네. 그런데도 억울하다. 그러면 가지고 오세요. 진짜 나이가 들면은 확실히 다이어트가 더 힘든가요? 네, 그렇죠. 살 빠진 속도가 더 느리거나 기초 대사량 떨어지고 활동량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을 지나고 나면 훨씬 더 힘들어져요. 다이어트 성공 벌써 성공하셨네 이분은. 성공 후에 요요 영상이 올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가요? 요요는 딱 한 가지예요. 이유가 하던 걸 안 해서. 단결하는. 네. 이 다이어트는 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이어터, 유지어터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유지어터. 네. 체중을 막 급하게 빼는 그 기간 다이어트의 식단이 있고 유지를 하기 위한 식단이 또 따로 있어요. 유지어터라고 하죠. 저는 사실 지금 현재는 유지어터예요. 그럼 유지어터라고 말씀하시니까 궁금한데 일주일에 운동 한 얼마 정도 해요? 몇 시간씩? 저는 운동은 가급적 매일 하는데 운동 시간이 하루에 짧으면 5분, 길면 30분, 1시간. 헬스장 가서? 헬스장 가서. 아기 낳고 생긴 뱃살 똥 빼 어떻게 빼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대장지방, 피하지방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인 경우는 두 번째는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튼살도 생기고 해서 이게 늘어지는 거 두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봐요. 내장지방이나 피하지방이 많은 상태는 이건 다이어트입니다. 똑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다 똑같은 방법이고 피하지방은 참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정말 이 피하지방을 빼고 싶다면 잠깐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흡입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지방분해 주사를 맞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처진 거는 이거는 의학적 도움 받아야 돼요. 보통 이렇게 뭐 바르고 막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 의학적 그렇게 잘라내는 건가요? 심한 경우는 잘라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효과는 강력한데 흉터가 좀 길게 남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썩 많이 하지는 않으세요. 다이어트 기간에 술을 꼭 먹어야 한다면 술은 어떤 거 먹어야 될까요? 맥주, 소주, 소주, 양주, 막걸리, 이런 거 같은데? 양주. 일단 확실한 거는요. 다이어트 때는 술을 안 드셔야 됩니다. 네. 정말 꼭 먹어야 된다면은 술자리가 어떤 술자리냐에 따라서 달라요. 충분한 양만큼의 알코올 섭취를 하고 충분히 취해야 술자리가 끝난다.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독한 술이 좋아요. 소주나 양주 이런 것들. 이유가 뭐냐면 동일 알코올량 대비 양주가 맥주나 막걸리, 와인에 비해서 훨씬 칼로리가 적어요. 독한 술들은 알코올이 농축되어 있잖아요.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갈 양이 적죠. 그러니까 칼로리가 적습니다. 똑같은 알코올 섭취하기 위해서. 반대로 막걸리, 맥주, 와인 이런 것들은 알코올이 좀 희석돼서 들어있잖아요. 알코올 유해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얘네들도 칼로리를 내요. 그리고 반대로 최대한 시간만 지나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약한 술이 좋죠. 대표적으로 뭐 맥주 같은 것들. 그걸로 홀짝홀짝 먹으면서 시간을 지나면
평상시에 어떻게 안주 안 먹어서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단백질 음식들이에요. 안주들. 안주를 제일 좋은 거. 과일 안주 이런 거보다. 과일보다는 단백질이 훨씬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거 회. 그리고 구워서 먹어야겠다 할 때에는 싼 고기들, 비싼 고기들은 이게 소고기도 봐봐요. 비싼 거, 꽃등심, 마블링 이 반이 기름이에요. 너무 많이 구우면 질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육회 거. 이런 것들. 그런 게 훨씬 더 다이어트는 좋은 거고. 그리고 치킨도 나쁘진 않아요. 대신 구운 치킨, 튀긴 거 말고 구운 치킨들. 숙취도 오래 가고 하는데 그러면 밥을 먹고 가서 술 먹는 거는 어떤가요? 아, 그것도 괜찮아요. 아, 저 추천드린 것처럼 회식 자리에 가서 고삐가 풀리는 분들 계세요. 막 술 먹고 먹으니까.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치. 멍청 먹어버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고삐를 살짝 한번 잡아주고 회식 자리에 가는 거예요. 미리 좀 배를 미리 채운 뭘 좀 다음에. 먹고. 그치. 실제로 제가 다이어트 때 썼던 방법이에요. 실제로 회식 자리야 너무 불안한 거예요. 사실 난 한참 살을 빼야 되는데 가면 분명히 먹을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정말 화장실에서 달걀 먹고 갔어요. 달걀 좋네. 네. 그런 거 소용 없다는 분도 있어요. 달걀대로 먹고 회식은 회식대로 하고 먹고. 네. 2배를 더 먹게 되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할 때 운동 운동 강도 41세. 최대로 세게 하세요. 아, 몸에 뭐 어디 무리가 갈까봐 운동 강도는 세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기에는 너무나 젊습니다. 어디 고장나지 않을 정도. 문제는 부상당하면 안 돼요. 다치거나 부상당하면 안 되고, 다치지 않는 한에서는 최대한 힘들고 해봐라. 빡세게. 만약에 유산소 운동이다, 달리기를 한다, 유산소 운동이다 하면은 숨이 차야 돼. 헉헉 될 정도로. 보통 유산소 운동을 해요라고 하면 걸어요. 걷지. 러닝머신에서 속도 텔레 보면서 6.5. 걷지. 네, 걷는 게 왜 걸을까요? 보통은 핑계를 많이 대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빨리 걷기를 하는 게 지방 분해가 더 잘 된대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100년 전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뛰는 게 훨씬 더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지방 분해 많이 되고. 일주일 뒤에 어디 수영복 입어야 돼요. 일주일 뒤에 뭐 해야 돼요. 급해요라고 하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년을 이용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이어트는 미리미리 꾸준히 평소에 이렇게 잘 해야지 건강한 몸, 아름다운 몸 만드는 거는 평소에 꾸준히 하시고 또 일주일 전에 갑자기 벼락치기 저는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만 가끔씩 금단의 비기로서 그렇게 사용하시라.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제 친구지만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 아이 건강 지킴이 와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